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오늘 방송은 제3차 세계대전 시나리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하고 미국이 러시아에 선제 핵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막으려면 2024년 대선에서 공화당이 승리해야 합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해임 취소 행정소송 진행하고 있고 광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 방송에는 광고도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내는 셈 치고 좀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료 회원도 많이 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석가들과 평론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통제불능 상태에 빠져서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전술핵이 배치되고 사용될 수 있다고 예측하는데 그들 대부분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서 실패하고 절망하여 핵공격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런데 그 정반대가 진실입니다. 러시아는 실패하지 않았고 겨울 공세를 위한 적절한 조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실은 우크라이나를 선전하는 서방의 주류 매체에서 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붕괴에 돌입하게 되면 체면을 살리고 러시아의 불안정을 야기하기 위해서 미국이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은 이러한 사실을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들은 푸틴이 악의 화신이고 세상을 파괴할 것이라고 들어왔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똑똑하기 때문에 매체의 선전에 속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불행하게도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미국은 1945년 8월 일본에서 핵을 사용한 바 있고 핵무기 사용에 대한 도덕률 따위는 없습니다. 우리는 제3차 세계대전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3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 6월 28일 프란츠 페르디난드 대공의 암살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1911년 모로코의 아가디르 위기, 1911년부터 12년의 이탈리아 터키 전쟁, 1912년부터 13년에 발칸 전쟁 등 많은 전투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1차 세계대전은 1911년에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정확하게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일본이 1931년 9월 18일 만주를 침공했고 만주국이라는 꼭두각시 정권을 세웠고 1937년에는 중국을 침략해서 난징 대학살을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1936년부터 39년까지 진행되었던 스페인 내전도 제2차 세계대전의 한 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독일이 구에르니카를 폭격했고 러시아가 포퓰러 프론트에 자금을 지원했고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여단을 포함한 국제용병들이 참전한 스페인 내전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직접 관련된 국가의 엄청나게 많은 수호입니다. 나토 회원국은 모두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정보, 돈, 탄약 및 신발을 공급하는 데 직접 관여하고 있고 폴란드군이 우크라이나 군복을 입고 참전하고 있고 미국과 영국의 특수부대가 정보, 무기, 훈련 및 물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동맹국가 용병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용병부대 와그너 그룹이 솔레다르와 바흐무트 최전선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터키와 이란으로부터 드론을 받고 있고 전투기가 시리아에서 도착했고 중국은 러시아가 무기를 만들고 미사일 공격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기, 돈, 정보, 용병 또는 재정적 제재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관여하는 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폴란드, 리투아니아, 캐나다, 호주,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국, 시리아, 이란, 터키, 일본, 루마니아, 벨로루시, 몰도바이고 이들은 4개 대륙에 걸쳐 있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는 이미 전 세계적입니다. 이것이 세계대전이 아니면 무엇이 세계대전입니까? 유럽 안보협력기구에 파견된 러시아 부대표는 미국과 여러 동맹국이 우크라이나에 주력 전차를 공급하기로 한 결정이 유럽이 전면적으로 가는 직접 통로를 닫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지도자와 나토 회원국이 한계선에 접근했다.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적 대결을 고조시키려는 그들의 고의적인 행동, 즉 서방의 중화기와 나토 정보를 사용하여 러시아 국민에 대한 군사 행동을 하도록 도발하는 것은 전면적 군사 충돌로 가는 직접적인 경로다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러한 전쟁에서 유럽 대륙이 확실히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전략 커뮤니케이션 고문을 지낸 올렉스키 아레스토비치는 서방 국가들 주로 미국에서 유입되는 막대한 자금과 전쟁 물자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궁극적으로 패배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비공식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가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우크라이나가 살아남을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알 수 없다는 폴란드 대통령 두다의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임박한 굴욕과 붕괴라는 바이든의 환상적 예측은 무너졌고 이게 역으로 미국에게 실전적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서방이 러시아를 짓밟기 위해서 모든 재정적 지원을 투입한 후 러시아 경제가 보여준 탄력성은 가공할 만한 것입니다. 서방은 금융, 문화, 심리전을 통해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러시아를 압박했고 실제 전쟁을 벌였으나 러시아는 매우 훌륭하게 살아남았습니다. 많은 러시아 내부자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정보 당국자들은 유럽 지도자들에게 러시아가 서구의 제재 쓰나미 때문에 급속한 재정 및 정치적 붕괴를 겪을 것이고 푸틴은 살아남을 수 없다고 예측했으나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러시아 경제의 놀라운 탄력성이 세계의 관리자라는 서구의 신념을 산산조각냈습니다. 계산착오의 충격은 서구가 경멸조로 러시아 GDP를 스페인과 비슷한 낙후된 경제로 간주했기 때문에 더욱 커졌습니다. 지난주 르피가로와 인터뷰에서 임마누엘 토드 교수는 러시아와 벨로루시가 전 세계 GDP의 3.3%에 불과하다고 말했고 이러한 국가들이 재정적인 맹공격의 전면적인 힘에 직면하여 그러한 회복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질문했습니다. 토드는 러시아의 회복력이 실제 생산 경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나온다고 증언합니다. 전쟁은 정치 경제의 궁극적인 시험이다라고 그는 지적합니다. 그것, 실제 생산 경제가 위대한 계시자다라고 그가 덧붙였습니다. 토드의 지적은 대단히 적절한 것입니다. 아직은 러시아의 GDP 규모가 서유럽과 미국에 미치지 못하지만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준이 발표한 러시아의 2019년 총 요소 생산성이 무려 3.138%입니다. 총 요소 생산성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이 증가하지 않아도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생산성을 말합니다. 2019년 프랑스의 총 요소 생산성은 마이너스 0.287%, 영국은 마이너스 0.476%, 이태리는 마이너스 0.741%, 독일은 마이너스 0.933%였습니다. 미국의 2019년 총 요소 생산성도 1.686%에 불과했습니다. 러시아의 높은 총 요소 생산성이 러시아 경제의 탄력성과 회복력의 원동력입니다. 미국이 마이너스 총 요소 생산성을 가진 유럽의 도움으로 우크라이나 전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패전에 몰린 미국이 러시아에 선제적으로 핵 공격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핵 및 기후 전문가를 포함하는 원자력 과학자 회보가 1947년에 만든 둠스데이 클락 종말 시계를 2023년 1월 24일 자정 90초 전으로 당겼는데 이는 1947년 이후 자정에 가장 근접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되자 세계보건기구가 핵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의약품 비축을 촉구했고 러시아가 핵전쟁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미국이 핵 공격을 하면 러시아도 핵으로 반격할 것이고 글로벌 재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을 빼고 핵전쟁을 막으려면 2024년 대선에서 공화당이 승리해야 합니다. 민간 조직 오메가4 아메리카가 12개 경합주에서 유령 유권자를 제거하고 있어 2024년 대선에서 공화당 승리가 예상되지만 페이스북의 좌파 CEO 주커버그가 거액의 자금으로 자유선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